그러니까 물건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 물건들이 계속 없어져요. 그런 시장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상담을 해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생각도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주시는 그 질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일단 알고 있으면서 그걸 좀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제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 광역시 택지지구에 4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에서 3억 정도 올랐다가 2억이 내린 후 현재 조금 반등해서 1억이 다시 올라서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 정도가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이 집을 팔고 낮은 전세가로 집을 옮긴 다음에 지금 현재 빚이 1억 5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으면 1억 정도가 이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1억을 굴려서 재테크를 하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가 이제 1억 정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굳이 이거 급하게 팔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서로 지금 맞벌이를 하니까 그 돈을 좀 모아가자. 이렇게 해서 시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께서는 2년 정도 기다리면 종잣돈이 3천만 원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몇 년 안에 이 집값이 예전처럼 크게 반등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재테크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남편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이제 하는 그 입장이 조금 더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 집은 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보유를 하고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우리가 뭐 시드를 한 3천 정도 모으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뭐 소액 투자라도 해보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께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주택담보고 대출이 있으시면요. 추가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께서도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 대출부터 상환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세요.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1주택을 매도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생기는 돈이 이제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본인께서는 이제 전세로 이제 거주를 하시고 추가로 1주택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 있잖아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실 텐데요. 이 1억의 갭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일지를 내가 잘 찾아봐야 돼요. 지금은 막연하게 내가 대출 갖고 1억 생기면 내가 집 사놔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매매와 전세 갭으로 갭 1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컨디션의 아파트이지 그걸 찾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제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기재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3억까지 올랐다는 이제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되었다가 여기서 가격이 2억 정도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1억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분양가이긴 한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주택 정도 되는 컨디션의 아파트를 내가 1억 갭으로 이 정도 되는 컨디션의 아파트나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난 이걸 팔았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다 했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살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억으로 힘들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 전세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예전 대비해서는 전세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했을 때 이 컨디션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1주택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굳이 사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대출까지 갚고
1억으로 이것보다 더 못한 집이라 했을 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갈아타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 산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좋은 걸 사야 돼요.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한다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첫 번째 전략으로 간다 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1주택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을 내가 살 수 있느냐.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작업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이분께서는 지금 대출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이 집을 팔고 그 대출을 상환을 합니다. 근데 상환을 하고 나서 사실 그 다른 집,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으셔도 돼요. 그쵸? 어차피 1주택이시고 기존 대출을 상환했으니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데 이분께서 이걸 전세로 만약에 맞춘다 라고 했을 때는 대출이 있는 곳, 이걸 저희가 대출을 먼저 받았다고 하면 선대출이 있다고 하거든요. 선대출이 있으면 사실 전세 세입자들이 이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금이 크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먼저 대출을 일으켰잖아요. 이 대출 때문에 내 보증금을 못 받는 게 아닐까? 되게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전세 가격을요, 기존 시세보다 훨씬 낮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전세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런 걸 찾는 수요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투자할 곳을 산다 했을 때는 오히려 월세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선대출이 있더라도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중요한 부분은 내가 대출이 일단 얼마까지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 매매가에서 내가 대출이 가능한 그 차액, 그럼 그 돈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느냐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됐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매달 대출 원금이랑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것과 여기서 들어오는 월세를 비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억이란 돈을 가지고 전세 끼고 매매한다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걸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드가 더 커지죠.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추가적으로 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또 많이 해요. 내가 감당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집으로 보통 주택담보 대출 같은 거 일으키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 신용대출까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리스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서 한번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이 세 번째 전략은 사실 남편분께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남편분께서는 여기가 떨어졌지만 다시 1억 정도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보자. 좀 기다리면서 우리는 시드머니를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드머니를 2년을 모아서 얘가 한 3천 정도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이분께서는 광역시에 있잖아요. 광역시, 이 지방이잖아요, 지방. 근데 지금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사람들이 다 서울만 보고요. 서울 아니면 경기도를 봐요.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곳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이런 곳들의 수요가 더 강하다는 거죠. 더 수요가 커요. 제가 특강을 가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다 대부분이 서울에 집 사도 돼요? 경기도에 집 사도 돼요? 그걸 물어보세요. 사람들 여기에 관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상승 흐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저희가 그 단 하나의 요인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저희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다 이제 급락을 했어요. 급락. 그럼 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회복이 될 때는 이 수요가 더 많은 곳들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는 대전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그 외에는 아직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지금 시장이잖아요. 회복되는 시장. 그럼 결국 얘도 회복이 돼야 돼요. 예전만큼 가야 되거든요. 덜 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 제가 광역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입지가 좋은 곳부터 흐름이 가겠죠. 그러면 저는 사실 급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분 말처럼 1억이 반등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남편분 말씀처럼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드를 만약에 모았잖아요. 3천만 원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이거 그냥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3천만 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걸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되는 거죠. 기존에 내 집이 지금 있잖아요. 얘가 만약 올라줬어요. 얘랑 이 시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시드가 커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상급지로 갈아타셔도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우리가 주택수를 늘린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내가 늘린다 했을 때는 조건이 내가 더 좋은 걸 살 수 있을 때, 내가 좋은 걸 살 수 있을 때 모아도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 못난 일을 모으면 오히려 이걸 보유할 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 팔려서 힘들 수 있고요. 계속 뭐 그 안에서 뭐 역전세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게 발생해요. 그럴 바에는 1주택자분들은 상급지로 잘 갈아타는 전략으로도 충분히 좋은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남편분 말에 반대할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정말 맞는지 검증해보는 거예요. 그걸 검증할 때 그럼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움직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지방의 광역시나 지방 소도시는 그 구체적인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입지별로 계속해서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런 아파트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흐름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걸 내가 확인하면 돼요. 좀 해결책이 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급함이 보이거든요. 뭔가 조급해요. 뭔가 당장 이 집을 팔아야 되고 당장 이걸 빚을 갚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급해지면 결국 이게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게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해버리게 돼요. 그럼 나중에 정말 실패를 해서 정말 후회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급해야 될 때는 시장의 모습이 어떻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아파트 매물을 봤어요. 얘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계좌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돈을 붙이려고 해요. 계약금을. 근데 그 붙이려고 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 물건들이 계속 없어져요. 그런 시장이 우리가 좀 조급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폭발을 하면서 바로바로 뭐 금매들이 소진되고 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년 대비해서 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이 평균 거래량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실수요자분들, 1주택자분들, 뭐 무주택자인 분들 이런 분들만 움직이지 이게 투자자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발생하려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도 너무 높고 매매 전세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왜 그렇지?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를 결정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남편분의 말에 반대하지 마시고요.
서로 이게 내가 맞는지 남편만이 맞는지 서로 좀 조율을 하시면서 협의를 보시는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이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뭐 하락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회복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회복의 흐름이 서울과 경기로 먼저 갔고요. 점점 퍼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이걸 팔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흐름이 오는지 언제 오는지를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흐름 올 때까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내가 다음에 어떤 아파트로 갈지, 내가 돈을 어떻게 모을지, 투자를 한다면 나는 어디에 할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씨드를 모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좀 검증을 하면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소치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